진도는 목요일 날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내준 그 스케줄을 좀 보면은 얘네가 14일부터 시험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12일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제외하고는 수업이 총 4번 남은 상황이에요. 아 참, 이거 얘기한 김에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근데 지금 하나 우리가 좀 정해야 되는 게 있대요. (10월 13일) 10월 13일이네. 10월 13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요때인데요. 잘 안 보이나? 요때 너네가 이제 시험 시작이잖아. 요때 시험 시작인데 이제 제가 13일 날 이제 시험 보는 학교가 이제 제가 맡은 학교 중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2일 날 직전 대리를 해야 돼요. 12일 날. 근데 우리가 12일 날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원래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얘네가 다 첫날이에요. 두 학교가 다 첫날인데 한 학교는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한 학교가 인원이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마 가자는 좀 수업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간상으로. 그래서 이날 수업 대신에 다른 날 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괜찮을까 해봤거든요. 괜찮아요? 다른 날 그럼 수업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수업을 언제 잡느냐가 문제거든요. 일단은 너네가 월요일 날 시험이니까 일요일 날 2시로 일단 제가 직전 대리를 잡아놨어요. 일단은요. 이거는 뭐 봐갖고 뭐 변동할 수 있으면 변동할 텐데 근데 사실 어차피 니네가 지금 시험 보는 게 지금 생명이랑 경제, 이과는 생명 쪽, 그다음에 문과는 경제 쪽인데 그 혹시 영어 외에 딴 거 어떤 거 보냐? 현서는 뭐 보냐? 경제? 생명? 저도 경제. 경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일요일 날에는 시간대를 언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니네 지금 스케줄 보면. 그래서 일단 2시로 잡았고요. 일단은 요 주에는 일단 수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직전 대비인 17일 이날이 이제 직전 대비니까 이날 제외하고 이 주 자체가 아마 수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니네가 이제 목요일부터 시험이니까 목요일날 내가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이 주에 화요일도 수업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날밖에 안 되는데 월수에는 니네가 될 리가 없잖아요. 딴 학원 가니까. 그렇죠? 학원 없어요. 저도 없어요. 월요일 날 없어요. 그래요? 월요일 날 할까 그러면? 아예? 전날에? 딴 학원이 없다고 니네? 왜 없어? 저 원래 없어요. 그래? 중요한 건가? 중요한 강사 하면서 때려친 거야? 네. 아니 때려친 건 맞잖아. 일단 알았어. 월요일 날 그러면 있자. 잠깐만 보자. 월요일 날에 잠시만요. 왜 공휴일? 응? 뭐가 공휴일이야? 공휴일. 공휴일이라고요? 알아요. 안 쉬어요. 무슨 날 한가?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4일, 11일 둘 다 안 쉬어요 우리. 한글날도 안 쉬어요. 아니 시험 전주인데 무슨 공휴일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자.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 보강을요. 월요일 날에 하면은 시간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7시 반까지 와서 8시 반에서 10시까지. 왜냐면은 월요일 날 제가 뒷시간에 수업이 없어요. 뒷시간에 수업이 없어서 수업이 제가 8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7시 반까지 등원을 하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7시 반까지 등원을 해서 똑같습니다. 와서 하는 거 테스트 보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네, 똑같이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이 되네. 다행이다. 이거 만약 안 됐으면 주말에 불러요.
네, 근데 다행히도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뭐 요 스케줄은 됐고 어쨌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진도가 목요일이면은 끝나는 걸로 일단 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세 번의 이제 수업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수업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크게 해야 될 점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이제 숙제로 이제 아무래도 변형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하게 되겠죠. 변형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그걸 풀어오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을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을 실제로 재갖고 이제 특정 과별로 일단 시험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짬뽕 전부 다 합쳐갖고 또 테스트를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좀 볼 생각입니다. 시험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웬만하면 똑같이 50분으로 좀 정하고, 집보 때는 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OMR 카드를 사올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시험 보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게 하려고. 그래서 아니면 OMR 카드 만들면 되거든요. 저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이제 직보 때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질의응답이나 이제 좀 과별 테스트 이거를 좀 시행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뭐 어떤 각종 테스트나 뭐 숙제나 이런 거를 드리면, 특히 이제 변형 문제를 드렸을 때 미리미리 이제 질문할 거 체크를 좀 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숙제 부분이, 오늘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그 모의고사 워크북 전부 다,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컴팩트 자료 있죠. 20년도 거, 그 모의고사 종합형 문제 있는 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푸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항상 좀 부족하신가 봐요. 이걸 할 때.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보든 아니면 뭐 단어나 유의어를 보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다 못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전달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합형 테스트는 어차피 제가 애초에 답지랑 이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일정 범위만큼씩 이제 숙제로 계속해서 그냥 해오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은 제가 그러면 따로 별도로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종합형 테스트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법, 어휘, 제목, 주제, 요약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주요 문장 영작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거는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21년도 거도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여러분께 다음 시간 목요일 날에 제가 출력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숙제검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안 할게요.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진도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워크북 21년 워크북은 네. 답지가 따로 없어요? 답지 없어요? 뒤에 답지가 원래 달려 있었는데. 답지 없어요? 잠시만요. 내가 답지를 떠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지가 없었나? 잠시만요. 21년 누구요? 네. 변형 문제인데. 21년 워크북. 워크북이 어딨냐? 그러네. 워크북 답지가 없구나. 아하, 워크북 답지가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뭐 파일로 보내주던가 할게요. 네. 내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좀 써놓겠습니다. 21년 모의고사 워크북 답지 이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만 방금 말했던 거 하나가 뭐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방금 말했어요. 이거 말고 내가 아까 또 하나 준다는 거 뭐 있지 않느냐? 21년 종합. 오케이. 종합형 테스트.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바로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하는 건데, 이제 복습을 간략하게만 하고, 본문 1에 있는 거, 그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에 있던 이제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 생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에서 인간에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종이 멸종이 됐는데 이제 살아남은 애들은 이제 주변 환경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녀석들에게 뭔가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잘 흡수할 수 있다면은 인간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물에 대해서 이제부터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요, mind controlling parasite, zombie and fungus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좀비개미 이제 그에 대한 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필기해 놓은 걸 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자, 그러면 초반부 그 좀비개미 곰팡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부터 시작할게요. 상상해봐라. Something secretly entering your body and controll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인 거를 먼저 알려주자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구문 분석이. 엄밀히 따지면 이게 형용사 수식어는 아니거든요. 형용사 수식어는 아니고, 지금 여기가 의미상주어예요. 의미상주어고, 지금 여기 entering 해갖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덩어리가 어디까지냐? 이 전체가 되겠네요. 이만큼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좀 정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요, imagine은 원래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분사가 아니야. 얘네들이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야. 동명사 목적어인데, 얘네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something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네모가로 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무언가가 secretly, 비밀스럽게 entering your body, 너의 몸에 침입을 해서, 그래서 controlling your behavior, 너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자, turning, 뭐 하면서 너를 into, 뭐로 변화시키면서 one of those zombies, 자, 그러한 좀비들 중 하나로요. from, 뭐로부터? science fiction movies, 그러니까 SF 영화죠. 그래서 SF 영화로부터 뭔가 그 좀비들 중 하나로 너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좀 제한시킨다거나 지배한다거나 이런 걸 한번 상상해봐라. Does that sound creepy? 자, 그것이 오싹하게 들리느냐? That's exactly. 자, 그것은 정확하게 how, 어떤 방식이랍니다. 어떤 방식인가? parasitic fungus species. 그러니까 그런 이제 parasitic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전염성이 있는 거, 뭔가 이제 기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fungus 곰팡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생 곰팡이 종을 말하는 거죠. Called zombie and fungus. 그래서 좀비개미 곰팡이라 불리는 그런 기생충 이제 곰팡이 종이 이제 뭔가 attacks ant colonies, 여기를 먼저 읽어보자면 이제 개미 그 군집을 공격하는 정확한 방식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 스피시즈가 어떤 애들이냐면 또 부연 설명하는 건데, inhabiting tropical fores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열대우림 지역에 서식하는 그런 애들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도입부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개체가 우리 몸에 침투해갖고 우리를 정신을 뭐 행동을 지배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오싹하겠냐.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좀비개미 곰팡이라고 불리는 애가 이 개미 군집에 들어가서 걔네 이제 기생해갖고 얘네를 이제 지배하는, 얘네 몸을 통제하는 이런 거를 한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what happens? 자, 발생한 것은요, 대절 이하인데 when spurs from the fungus, 그 곰팡이로부터의 스포어가 포자거든요. 그래서 그 포자가 land on an ant, 그 개미에다가 착륙하게 되면은요, 즉 개미에 이렇게 포자가 내려앉게 되면 어떤 개미가 search for food in the forest, 그 숲속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개미에게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 그 포자는요, 그것은 infects the ant, 그 개미를 감염시키고요, hijacks its central nervous system이니까 그 중추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hijack한다,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장악하고요. 그리고 controls its brain with a special chemical, 특별한 어떤 그 케미컬, 화학 물질을 가지고 뇌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 위에 이제 안착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개미들이 이렇게 숲이 막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
숲이 이렇게 있으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뿔뿔뿔뿔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포자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식물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포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자가 이렇게 나와갖고 개미한테 딱 안착해갖고 얘가 이제 침투해서 얘를 이제 장악하게 된다. 얘의 어떤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the victim, 그 희생양. 여기서 말하는 그 희생양은 당연히 개미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그 희생양은 doesn't act, 행동할 수 없어요. like an ant, 개미처럼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like a zombie, 좀비처럼 행동한대. 그래서 좀비 개미 공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요. 그것은 stops searching for food for each colony. 그것의 군집을 위해 음식을 찾는 것을 멈추겠죠. 그렇죠?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리고 instead climbs up a tree. 뭐 나무를 기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holds on to leaf or branch.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위에 hold on to 달라붙는데요.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it is finally killed by the fungus. 그 곰팡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답니다. 네,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먹이를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포자한테 이제 몸을 이렇게 지배를 당해갖고 얘가 이제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곰팡이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soon, 곧 a stalk of spores. 자, 그 포자 자루가 grows, 자라게 됩니다. out of the back of the ant's head. 이게 상상되니까 좀 징그럽네요. 여기서 죽어. 그러면 이제 이 개미의 뚝배기에서 이제 뒤쪽에서 나와서 이제 이 포자가 막 이렇게 자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인데 앞에 from 전치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more spores, 더 많은 포자가 can access 하게 됩니다.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more ants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더 많은 개미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즉 a cruel but very effective way of expanding the fungus territory랍니다. 자, cruel 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거죠. 하지만 very effective,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랍니다. 뭐에 있어서 expanding the fungus territory니까 territory는 영역이죠. 그러면 그 곰팡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잔인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랍니다. 뭐가요? 지금까지 나온 게 이 방식 자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는 그 좀비 개미 곰팡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개미를 장악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포자를 퍼뜨리고 하는지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읽어봤는데 이 글은 뭔가 뭐 필자의 견해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글이죠.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입니다. 제가 늘상 말하는 거, 설명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보다 일치예요, 일치. 알겠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된다. 나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 순서에 대한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비 개미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번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tardigrade라고 나오는데 이 tardigrade가 완보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완보동물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겁나 못생긴 애가 나왔었거든. 잠깐만. 혹시 교과서 같은 데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뭐 이런 식이랍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대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완보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되게 어렵네요. 느린 걸음에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나와 있네요. 예, 아무튼간 그렇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완보동물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뭐 그런 동물이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자, 그 좀비개미 곰팡이가 reproduce, 번식하는 반면에요. by enslaving poor ants, 그 불쌍한 개미들을 노예로 만들므로써 번식하는 반면에 an invertebrate species called a tardigrade, 그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우는 무척추 동물의 한 종이 있대요. 이 종은요, is extremely difficult to kill, 죽이기가 극도로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죽기 쉽지 않다는 거죠. Earning the title of the toughest animal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그래서 얻었대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의 earning은 분사구문으로서 어떤 이제 연속 동작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뭐한다. 그래서 뭐하다.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답니다. 이제 죽이기가 힘들대요. 죽이기가 극도로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ir main habitat. 자, 그들의 주요 서식지가 is wet areas. 습한 지역인데 뭐와 같은 곳이냐면 뭐 열대우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극해에 있는 뭐 얼음이 있는 곳, 뭐 얼음물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even your garden이니까 너의 뭐 정원과 같은 그런 이제 좀 축축한 지역이 이제 주요 서식지래요. They're as well as the period. 그들은 period만큼이나 작대요. 마침표만큼이나 작대. 굉장히 작아. 이만하대요. At the end of every sentence you write. 그러니까 너가 쓰는 모든 문장의 마지막에 쓰는 그런 마침표만큼이나 작답니다. Despite their small size, however, 그러나 그들의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they employ, 그들은 뭘 사용하냐면 a series of remarkable survival tactics. 택틱이라는 것은 전략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련의 눈에 띌 만한 생존 전략을 이용한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요. putting them, 자 그들을 집어넣는답니다. in boiling alcohol, 끓고 있는 알코올이나 아니면 into the extreme cold 해갖고 마이너스 272도니까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뭐 그거 아니냐? 그 켈빈 온도 그거 아니냐? 아 미안해 넘어갈게. 아니 너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켈빈 온도가 277인가? 맞냐? 아 때려쳐. 자 다시 넘어갈게. 아무튼간 영하 272도의 그런 극한의 추위가 되겠죠. 그런 곳에 집어넣는 것이 won't kill them. 그들을 죽일 수 없을 거예요. 못 죽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뜨겁거나 엄청나게 차가운 곳에 놔도 안 죽는다는 거야 얘들은요. 자, hunger or thirst, 굶주림이나 갈증 이런 것도 is not a word. 자, 여기서는 뭐다? 말이 아니랍니다. 직역을 하자면요. in their dictionary. 그러니까 그들의 사전에 있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거니까 불가능하다. 사전에 얘네를 죽일 수 있는 말 중에 굶주림이나 갈증 같은 것도 없다. 이거죠. They can live. 그들은 살 수 있어요. without food or water for decades. 수십 년을 물이나 어떤 음식 없이 살 수 있답니다.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 the vacuum of outer space. vacuum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진공 상태가 can't stop them either. 역시나 또 뭐야? 그들을 멈출 수 없답니다. 우주에 내려다 안 죽는 거예요, 얘들은요. 자, 그들은 were sent to space. 우주로 보내졌대 2007년에. 그래서 were found 발견됐답니다. to have survived 생존했던 것이 발견됐대. exposure to vacuum and deadly solar radiation for 10 full days. 자, 10 full days니까 10일을 꽉 채워갖고요. 그 진공 상태에 노출이 됐대. 그리고 치명적인 그 태양 방사선 있죠? 이거에 노출이 됐대. 근데 여기에서 생존을 했다는 게 발견됐다고요.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죽일 건데? 겁나 뜨거운 데 나도 안 죽어. 겁나 차가운 데 나도 안 죽어. 무슨 뭐 물이나 뭐 물을 안 주고 먹이를 안 줘도 살아남아. 우주에 내놔도 살아남아.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겠죠. 생존력이 왜 뛰어난지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완보동물이 굉장히 생존력이 뛰어나구나 정도를 계속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본문 4번입니다. 자, 그럼 요 내용에서 지금 첫 문장에 딱 나올 것 같네요. How the tardigrade survive such harsh environments. 자, 완보동물은 어떻게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나오네. 그럼 여기부터는 그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Many things. 자, 많은 것들이 are still unknown.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대. 뭐야, 모른다며. About their survival tactics. 그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게 알려져 있진 않아. 하지만 one trick they employ. 그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트릭이 있답니다. To fight dry seasons. 드라이 시즌이니까 뭔가 굉장히 건조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건조한 시즌에 뭔가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트릭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 건조한 거, 그 다음에 뭐였냐, 뭐 차가운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딱 하나 지금 이제 뭐 발견을 했나 봐요. 바로 건기에 그들이 뭔가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 뭐냐? is relatively well documented. 상대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하부터 나오는 거는 완보동물이 건기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이어서 볼게요. 자, 그들은요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거에 의존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게 이제 휴면 생활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것은 is when they don't die.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but go into state.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not 나왔죠? 여기에 but 나왔죠. 됐어요? 그래서 not A, but B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왼절이 지금 보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크립토바이오시스에 의존하는데 그 크립토바이오시스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이야 해석에 휴면 생활이라 나왔지만 이게 없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뭐 할 때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왼절 이하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설명하는 거예요.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즉 휴면 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상태로 들어가는 시기를 말하는 건데 어떤 상태냐면 where their metabolism decreases.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인데요. 단어가 어려운 게 많죠. 단어 잘 외워야겠다. 그들의 신진대사가 감소하는 시기랍니다. 일반적인 활동의 0.01%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게 100%라고 치면은요 0.01%까지 활동을 한대요. 그만큼 신진대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신진대사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 뛰는 거겠죠. 뭐.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낮춰진다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심장이 1분에 한 번 뛴다든가 두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소모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낮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의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고. 죽은 상태가 아니라 뭐다?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 신진대사가 극한으로 낮춰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시기를 바로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한답니다. 됐죠? 자, 이어서 갈게요. They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calling up and drawing out their body. 그들의 몸을 웅크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drawing out이니까 몸을 이제 건조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한대요. 이것을 한다는 거는 크립토바이오시스를 한다는 거겠죠. They can remain. 자, 그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 In this dehydrated state for decades. 자, 수십 년 동안 hydrate은 뭔가 수분이 추가가 된 건데 D가 붙었으니까 탈수가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탈수가 된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있을 수 있답니다. 탈수가 된 거란 건 뭐야? 드라잉 아웃 됐다고 앞에서 나왔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삐쩍 말라있는 상태를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다. 삐쩍 말라있지만 어쨌든 간 신진대사가 낮아지니까 소모되는 에너지가 낮아져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죠. They avoid going completely dry. 자, 그들은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피한답니다. With 어떤 상태로요? The help of some protectants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protectant는 보호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몇 보호제의 도움으로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버리면 죽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말 완전 극한으로 마르는데 얘가 완전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수분 정도는 있어야겠죠. 자, in their body mass. 그들의 어떤 이제 몸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보호제의 도움으로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prevent, 예방하는데요, 방지하는데요. The main components of their cells, including their DNA. 그들 DNA에 포함되어 있는 주된 그들의 세포의 요소를 뭔가 방지한답니다. 뭐로부터요? Being destroyed,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보호제가 있는데 그 보호제를 통해서 또 이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세포에 손상이 올 수 있잖아. 근데 그 보호제 작용으로서 이제 세포가 손상되거나 뭐 이런 거를 또 막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있어도 안 썩는다는 거야, 얘네들은. 활동을 굉장히 안 해도 썩지 않고 이 세포들이 잘 보존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When exposed to water, 물에 노출되면 그들은 rehydrate and reawaken. 자, 다시 수분을 재흡수하고요. 다시 깨어나게 된답니다.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은요. To cope with extreme heat. 자, cope with는 뭔가에 대처하는 건데요.
극한의 열, 그리고 추위, 그리고 뭐 방사선, 압력 이런 거에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은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여전히 연구하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국에는 뭐냐? 아직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완보동물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나마 발견한 건 뭐다? 건조한 상태에서, 극한의 건조한 상태에서 얘네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그런 조건만 나와 있는 거죠. 그냥 보호제가 있으니까 그 보호제를 통해서 이제 얘네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량을 낮춰서 이제 건조하게 되는데, 보호제가 있으니까 얘가 그 완전히 마르는 걸 막아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세포의 파괴도 방지를 시켜준다는 점. 그러니까 얘네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 보호제가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보호제가 어떤 작용으로서 얘네 뭐 세포를 뭐 어떻게 세포 파괴를 막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생명 시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완보동물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생명체들이 살아남는 것 중에 제일 쓰레기인 건 역시 저는 바퀴벌레 생각했는데, 네, 바퀴벌레보다는 또 이제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다시 한번 보다 그 멸종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아남은 그런 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에 A plant without leaves or root, the floating bloodwor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식물이 나왔네요. 뭐 잎도 없고 뿌리도 없는 뭐 그런 식물이랍니다. floating bloodworm인데, 자, 먼저 한번 또 볼게요. The wonders of nature. 자, 자연의 경이로움이 exist, 존재하는데요. 나돈리 나왔으니까 버더스 나왔죠. In the animal kingdom. 자, 동물의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계에서 또한 이제 굉장히 이 자연의 경이로움이 존재한답니다. What amazing plant. 한 놀라운 식물이 바로 floating bloodworm인데, 이게 이제 수중통발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중통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우리 지식백과에 수중통발. 아, 뭐야? 왜 안 나와? 잠시만요. 수중통발. 네, 뭐 무슨 뭐 통발로 사냥하는 수중식물, 현미경 환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이런 식이래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꽃처럼 뭐 보이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꽃처럼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한번 이 수중통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은, 즉 수중통발은요, inhabits every continent except Antarctica. 그래서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설명문이고, 설명문에서는 일치 쪽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 잘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은 당연히 여러분이 단어만 외우면 충분히 여기 교과서에 있는 정도는 해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 세부적인 작은 요소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를 많이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용 일치 불일치로 낼 때 뭐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불일치가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It is a plant. 그건 식물인데요. With the true leaves or root. 진정한 잎과 뿌리가 없는 식물이랍니다. 그러나 displays beautiful yellow flowers. 아름다운 노란색의 꽃을 보여준대요. 방금 전에 봤었죠. 자, bloodworms float. 통발은요, 떠다니는데 freely, 자유롭게요. On the surface of lakes or ponds. 그래서 호수나 연못의 표면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데 어떤 상태 없이 with a rooted connection to the soil. 그러니까 흙과 연결되는 뿌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그냥 떠다닌답니다. 아까 사진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꼿꼿하게 있는 상태로. 자, 이어서 볼게요. They grow in areas. 그들은 어떤 지역에서 자라는데 that lack dissolved minerals.
자, 이 dissolve라는 게 용해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이다야, 녹이다. 그러면 용해된 무기질이겠죠. 용해된 미네랄이 부족한 지역에서 산답니다. What is needed? 필요한 것이라고는 is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To supplement their diet. 그들의 어떤 식이를 보충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they feed on. 자, 이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고 feed on은 먹고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뭘 먹고 사냐? Small creatures in ponds like water fleas. flea는 벼룩이니까 물벼룩과 같은 그런 연못 안에 작은 생명체를 먹고 사는, 즉 식충식물이 되는 거겠네요. 됐어요? With their sophisticated trapping mechanism. sophisticated는 이제 정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교한 덫을 놓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underwater sea-like bladders.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그 씨앗처럼 생긴 그런 이제 주머니가 suck in prey, 그 먹이를 빨아들인답니다. In the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새.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교과서 보면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원리 같은 게 이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통합본 보면은 이 원리가 아마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가좌에서 요 범위가 똑같이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는데요.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이 수중 통발 부분에서 서술형으로 나왔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제대로 기억한 1년 전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생각이 난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맞을 겁니다. 요거를 잠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더라? 잠깐만. 지금 요 지문을, 요 문장을 보니까 좀 생각이 나고. 왜 없지? 지금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야기 좀 나왔어. 어딨지? 일단은 여기 일치 문제 하나 나온 거 보이네요. 방금 전에 봤던 거, 그 좀비 개미 곰팡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나? 이 부분이 그 좀비 개미 곰팡이 얘기예요. 일치 문제. 이면 something secret 나와 있죠? 4.1점이니까 배점이 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완보동물 얘기 나오네요. 네, 여기도 뭐예요? 내용일치죠. 제가 말했죠. 설명문이니까 내용일치에서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좀 저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보자. 여기 있네. 맞네. 서술형으로 나왔었네. 여기 보이시죠? Blood Water Scroll 어쩌고 나와있죠. 서술형. 됐죠? 그래서 이제 글의 주제, 여기서 주제 쓰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문장이에요. 요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 단어를 포함해라. 그리고 주어진 단어 한 번씩만 써라. 15단어 단어 이대로 작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포함해서 쓰라는 거니까 이제 남는 단어는 네가 알아서 써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꽤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sucked into the bladd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게 시작 부분은 어디 보자. 지금 우리가 읽은 지문으로 따지면요, 그 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이에요. They grow in areas that lack dissolved minerals.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they라는 거 대신에 그냥 blood word 쓴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 본문 6번에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본문 6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네요. 찾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 출제할 때 본문 5, 본문 6 이렇게 나누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니네 교재 기준으로 시작이 여기부터잖아.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얘네가 식충식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이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그쵸? 그럼 그 먹이를 잡아먹는 과정이 딱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체크된 부분이.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단어를 꼭 포함하라고 한 거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small creatures를 잡아먹는다, 뭐 nutrients를 보충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서 무슨 뭐 여기서 뭐뭐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을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맞았었나? 맞았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답지는 아마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보다 이 부분이 지금 주제 조건을 준 영작으로서 출제가 됐었다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신 대비할 때도 저는 사실 이거를 주제로서 영작은 사실은 이제 예상은 못했었고요. 먹이를 잡아먹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거를 뭔가 좀 이제 순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빈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저는 사실은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주제로 이제 나왔었는데 보통 우리가 전년도와 이제 비슷하게 잘 안 내더라고요, 과자고가.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썼던 문제를 출제한다면요, 오히려 이번에는 주제 쪽보다는 이 과정에 대한 뭔가 그림을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뭐 출제를 할 수도 있겠는데 모의고사 형식으로 낸다면은 빈칸 쪽으로 출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삽입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사실은 글로만 보면은 잘 안 와닿거든요. 이게 일단은 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봤었죠. 눈 깜짝할 사이 이제 먹이를 빨아들이는데 그럼 이제 먹이를 어떻게 잡아먹는지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저 어제 퇴근길에 우만쌤 만났어요. 여기 딱 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팍 붙잡아갖고 오시 깜짝이야 맞는데 알고 보니까 우만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밖에서 얘기하고 그러고 붙잡혔습니다. 11시 반에 나왔는데 12시 반까지 있었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끝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다가 너무 졸려. 가고 싶어. 케이스 아직도 못 썼고. 케이스 뭔 케이스? 핸드폰. 아직 못 썼거든. 맞아, 선택장애가 있어. 레슨이 얼마 시켰는데. 케이스 다 썼다. 데이터 많이 나오는 거? 하고 싶어. 아니 자꾸 이거 살렸는데 여기가 다 막혀있어. 원래 다 보통 그렇지 않아? 징그럽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색깔이 그냥 하얀색이면 보여도 괜찮은데. 애들 색깔 별로라는 거야? 아니. 약간 케이스와의 조화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너무 징그럽지 않아? 나 이렇게 똑똑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그냥 깔끔한데? 그래? 깔끔해. 실물 괜찮은가? 스킨으로 깔끔해. 하나 사볼까? 사보면. 어차피 싸잖아. 공짜 들어가지. 프로치 35만.
그림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 한번 그 통합본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있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나요 혹시? 그래요? 제가 찾아서 나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직보 때는 언제? 자 보자. 잘 잤어?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아 니네 잠깐만. 학교 언제 가지 참? 이번 주에 가고 있냐? 전면등교예요. 아 그래? 네. 니네는 왜 전면 등교지? 또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뭐야 대진이랑 조동은 크로스로 가던데. 걔네는 전면 등교 안 하던데. 우와. 가자고가 은근 빡세다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정 나오니까 과정 한번 볼게요. 그 수중통과 그 식충생물이 이제 어떻게 그 벼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먹잇감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그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carnivore resin plant 이 식충식물은요 uses a vacuum driven suction trap. 그래서 그 vacuum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suction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 빨아들이는 덫을 사용한답니다. Two structures. 자, 두 개의 구조가 compass the trap, 그 덫을 구성하는데요. The walls and the trap door. 벽과 덫의 문이랍니다. 뭐 이제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약간 상상해서 보자면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벽이 있다고 쳐보고 이렇게 문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볼게요. 이어서 보자면 when the walls pump out water. 자, 그 벽이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을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펌프에서 아웃하는 거니까 이렇게 탁 하면은 이게 물이 착 하고 나가겠죠. While the trapdoor is locked. 그 덫의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요. 덫의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 펌프질로 이제 물을 내보내면은 그 벽이 create a partial vacuum inside. 그래서 그 내부에 부분적인 진공 상태를 이제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떠오르지가 않네. 그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봤어요? 그 종이컵 같은 거 갖다가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다 안 차는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 네, 그래서 부분적인 진공 상태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storing potential mechanical energy like a spring. 그래서 스프링과 같은 잠재적인 메커니컬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된답니다. 저기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니까 아무래도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잠재 에너지라는 게 우리 그 흔히 위치 에너지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말 그대로 역학적인 잠재적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게 된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at the bottom of the door 문 바닥에 trigger hairs. 그러니까 방아쇠 털이 있대요. 문 바닥이니까 뭐 이렇게 있나 봐요.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like a lever. 그래서 레버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어떤 레버냐면은 that blocks the external water from rushing in. 그러니까 외부의 물이 막 밀려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레버의 뭐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펴지고 나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빠져나갔으니까 한 이쯤에 뭐 이런쯤에 이제 진공 상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다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또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물을 뭔가 막아주는 이제 뭐 레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 있으면 뭐 닫고 뭐 내려가 있으면은 열려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쪽이 여기에 진공 상태가 돼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공 상태가 돼 있어. 여기는 물이 없어. 그러면은 레버가 만약에 딱 열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공기가 없는 상태니까 물이 쫙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쵸? 그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먹잇감이 뭔가 얘를 건드려. 아니면 뭐 얘가 먹잇감이 근처에 왔다는 뭔가 뭐 신호 같은 걸 받아. 그럼 이때 이 레버가 작동을 해갖고 이제 물 이렇게 쫙 빨아 들여갖고 얘를 잡아먹는다. 뭐 대충 이런 이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The hairs are very sensitive. 그 털이 매우 민감하대요. 그 이제 레버 역할하는 그 털이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a slight touch, 가벼운 접촉이 by a nearby tree. 근처에 있는 먹잇감에 의한 그런 약간의 터치가. 그럼 여기를 터치하는 거네. 이 털을 딱 터치해. 이게 activates them. 그것대로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locking the door. 문을 개방하게 되고요. expanding the wall. 이제 벽을 확장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얘를 탁 건들면은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 털을 이렇게 뚝 건들면은 얘가 이제 확장이 되었고 엄청 커지나 보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보죠. 예를 들어서 탁 건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하고 빨아들인다. 이 진공 상태 때문에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causes the water, 물을 유발하는데 surrounding the prey, 그 먹잇감 주변에 있는 물이 to be sucked, 빨아들여지게끔 유발한다라는 거겠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into the bladder, 그 통발 안쪽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서술형 부분. It only takes a thousandth of a second for a water fleet. 여기까지 일단 해석할게요. 자, 이는 단지 걸린답니다. 여기서 thousandth of a second라고 나왔잖아요. second는 1초를 말하는 거고 thousandth는 1000번째를 말하는 거니까 1000분의 1을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벼룩이 to touch the hair and be sucked in. 그 털을 건드려서 빨아들여지는데 1000분의 1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 건들고 커져갖고 쫙 해갖고 빨아들여지는 이 시간, 이 과정이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이것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안 걸린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 빨리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our trapping mechanism, 우리의 덧 놓는 메커니즘은요 is the best in the plant kingdom, 식물 왕국에서 최고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trapping mechanism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 if they touch the hair trigger? 물벼룩이 방아쇠 탈을 건드려요. 그러면 the bladder opens up the door. 주머니가 문을 열고요. sucking in the fluid. 그 벼룩을 빨아들인답니다. It closes the door again. 그것은 문을 다시 닫는데요. 그리고 release water. 물을 다시 내보낸답니다. To create a vacuum anew. 자, 새로이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요. 됐죠? 그래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펌프질 해갖고 물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진공 상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또 건들면 쫙 해갖고 먹고 또 물 이제 내보내는 이런 식이 된대요. 뭐 원리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본문 7번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개수는 많은데요. 근데 사실 본문 하나하나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 그렇게 막 양이 많지. 양은 많지. 네, 양은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총 3가지의 생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비개미 곰팡이, 그리고 완보동물, 세 번째는 수중 통발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4번째 동물인 것 같습니다. crab that grows food, the yeti crab. 그래서 예티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볼게요. Many of us take it for granted that 절 하고 나왔는데 take it for granted that 이게 뭐라고 돼 있냐? 가목적어, 지목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take for granted 하면은 원래 뭐뭐를 당연시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시 가목적어니까 대절 이하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중 다수는요 당연히 여긴대요. 뭐를? 대절을요. 오직 인간만이 식물을 경작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답니다. However, 그러나 a recently discovered deep sea crab species called yeti. 자, 예티라고 불리는 최근에 발견된 심해에 사는 개의 종이 challenges that notion. 이 개념에 도전을 한답니다. 즉, 예티개가 경작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티개는요 산답니다. 2000m 아래, 그 해양의 표면 2000m 아래에서 사는, 즉 심해에서 사는 개인데요. They found on sulfur-rich thermal vent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summer이라고 나온 거는 보통 우리가 이 썰과 들어가는 게 그 열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온계를 썰모미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sulfur라는 것도 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이 S잖아요. 그렇죠? 원소 기호가. 자, 다시 한번.
그래서 sulfur rich니까 그 유황이 풍부한 그 열 분출구인데 그게 심해 지역에 이제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밑바닥 심해 지역에 그 유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열 분출구, 분화구 같은 게 있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that spill water as hot as 380도래요. 380도만큼이나 뜨거운 물을 spill 뿜어내는 거야. 이 뿜어내는 그런 이제 심해 열 분출구 여기에서 산대요. 여기에서. 자, 이어서 in such harsh environments 그런 극한 환경에서 그들은 생존하게 된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growing bacteria on their hairy clothes. 그래서 그들의 털이 있는 그런 클로우는 원래 이제 그 발톱을 말하는 건데 이제 집게발을 말하는 거겠죠. 개니까. 그래서 그 털이 가득한 집게발에 박테리아를 기름으로써 생존을 한대요. 여기에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constitute their main food source. 그들의 주된 음식 자원으로 구성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 여기에 붙어있는 이거 먹고 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갑자기 기억난 거 하나 쓸데없는 얘기.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저기 뭐야 실장님이 나 그 사줬다고 얘기했었나? 아 얘기했구나. 넘어갔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자, there's a light down there. 자, 그 아래에는 빛이 없대요. 심해 지역이니까. 그래서 photosynthesis is impossible. 광합성이 불가능합니다. Instead 대신에 그 박테리아는요 rely on what's known as 뭐야 이거 발음 어려워. chemosynthesis라고 나왔는데 chemo라고 나온 거 보니까 뭔가 화학적인 합성을 말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화학적 합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라는 게 이제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는 건데 이제 그 빛이 안 들어오니까 화학적 합성이라고 불리는 거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뭘 사용하냐면 oxygen from the surrounding water. 자, 물 주변으로부터 얻는 그런 산소와 그리고 메테인이랑 그리고 sulfide from the vents 그 분화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유황 이거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이 화학 합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리는 것에 의존하게 된답니다. 이어서 개는요 종종 wave their hairy claws near the vent 그 분출구 근처에 그 털이 가득한 집게발을 웨이브한대 이렇게 흔든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하냐면요. Along the bacteria on their hair 그 털에 달라붙어 있는 박테리아가 to have a better access 더 잘 접근하게끔 해준대요. 뭐에? 산소와 메테인과 그 유황에다가요 to grow better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얘네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학적 합성을 해야 돼. 원래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화학 합성을 해야 돼. 화학 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네가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발생되는 것이 그 이제 그 분출구 근처니까 여기에서 이러고 이렇게 흔든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is definitely a cool way of forming in the deep. 그 심해에서 경작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너무나 멋진 방식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길러 먹는 거죠. 자기 몸에다가 박테리아를 기르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얘네가 자랐어. 그럼 먹어. 그리고 또 이제 박테리아 달라붙어. 또 길러 이러면서. 그리고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경작해서 뭔가를 먹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내용 갑니다. 본문 8번. 사실상 이 본문 8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뒤에는 리드모어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리드모어는 일단 보류할게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리드모어가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에도 안 나오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첨부를 해둔 거고요. 워크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했나? 알겠죠? 아직은 모르죠? 오케이. 자, 마지막 본문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정리하는 부분이겠죠? 총 4마리의 이제 생명체,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대로 생존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그 생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걸 총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보시면 Despite the relatively recent appearance of more humans on Earth 자, 지구상에서 현대 인류의 비교적 최근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re led 이끌어진답니다. 뭐 하는 것으로요? 믿는 것으로요. 자, 뭘 믿어요? 대절 이하라고 또 대절 이하라고. We dominate the natural world. 우리가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we are the superior life form. 우리가 더 우월한 생명체라고 이렇게 믿는 쪽으로 지금 유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에 비하면 인류가 등장한 거는 비교적 좀 늦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다. 가장 우월한 종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거죠. A closer look at microorganisms, however. 자, 그러나 미생물을 더 가까이 바라보는 것은요, demonstrates, 보여준대, 대절이야를요. Plants and animals, 식물과 동물이 have adapted to their environments. 그들의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For better than we have.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더 잘. 그리고 in ways, 어떤 방식으로 that we cannot even imagine. 우리는 심지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얘네가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It is true. 사실인데요. 대절이야가 사실이랍니다. We have done well. 자, 우리가 잘 해왔다는 것도 사실이야. To change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온 건 사실입니다. 뭐 하기 위해? So that it is more suitable to us. 우리에게 더 적합하도록. 하지만 a study of other life forms. 다른 생명체 형태에 대한 연구가 우리를 뭐 하도록 이끄냐면 to question. 뭔가 질문을 던지게끔 유도를 합니다. Y절 이하를요. We must always change our environments.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Instead of adapting to it. 그것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요. 즉 어떤 방식이냐? That other successful life forms have. 다른 성공적인 생명체가 해왔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긴데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잘하는 생명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환경을 바꿔버린 거죠.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환경을 여태까지 변화시켜온 거는 우리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뭐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는 얘네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생명체라는 거는 환경 적응에 성공한 생명체를 말하는 거겠죠. 환경 적응에 성공한 다른 생명체들이 해왔던 방식인 그것에, 즉 환경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얘네가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적응해 온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항상 환경을 변화시켜 왔는데 우리는 저기 환경을 변화시키면서만 살아야 되네? 라는 약간 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게 해준다는 거겠죠.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는 필요할 수도 있대. A dose of humility and a shift in perspective. 여기서 여기서 dose of humility니까 humility는 이제 겸손, 그리고 perspective는 관점이죠. 그래서 어떤 겸손의 어떤 일부, dose라는 게 이제 약간 그 어떤 일정한 양의 뭐 약간의 뭐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겸손, 그리고 관점에서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겸손과 이제 관점의 변화라는 거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는 아까 윗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지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데 그 자만심을 좀 내려놓고 겸손해져라 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휴머니티는. 여기서 말하는 퍼스펙티브의 변화는 뭐겠습니까?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왔는데 다른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관점의 변화가 좀 있어야 좀 오래 존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Maybe, 아마도 we simply are not the masters of this world.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면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3단 구조로 딱 나뉠 수 있죠. 본문 1번, 8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도입부와 결론부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좀 세부적인 이제 그 예시들이 좀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한 총 4마리의 생물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치 쪽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 걸 우리가 봤었는데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나온 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또
그 작년도 문제를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단 봤었던 거는 이제 일치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나왔었죠. 여기 하나, 내용 일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완보동물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완보동물이랑 저기 뭐야 그 좀비 개미 곰팡이까지 나왔고 지금 안 나온 게 이제 예티개 얘기 그리고 아까 뭐냐 그 통발 얘기는 이제 서술형에서 나왔었고요. 그럼 예티개는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보자. 아 여기 있네. 여기 예티개 나왔네요. 요게 어휘로 나왔네요. 어휘로 요 부분 1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로 나왔는데 지금 변형된 요소가 좀 있는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교재 기준, 그 자습서 기준으로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however 이하에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있죠? recently discovered 어쩌고저쩌고 species called yeti 해갖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hallenges that notio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confirms that notion, confir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onfirm이라는 건 원래 확인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in such several environments로 나왔는데 이제 원문에는 harsh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자. which constitute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comprise라는 표현으로 나왔네요. 유사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자. 다음 문장이죠. There's no light on. 그 다음에 photosynthesis is impossible 이라고 나왔는데 impossible 대신에 out of the question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the types of wave. 맨 마지막에 있네요. 9페이지 맨 마지막에. 거기 보시면은 보자. Close near the bench. allowing으로 나와 있네요. 본문에는요. allowing 대신에 enabling 썼습니다. 그럼 사실 이 정도면요 굉장히 쉽거든요.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데 4.1점으로 나왔고 보통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이 밑줄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을 원래 변형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딱 이 부분만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아마 오늘 내가 그 교과서 유의어 줬던 것 같은데 맞나? 맞죠? 그래서 그 유의어에 아마 있을 겁니다. confirm은 없는데요. 이 정도 단어는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allow는 안 넣었어요. 이거는 사실 enable은 가능하게 해주다, allow는 하게 해주다. 사실 같은 의미니까 이 정도 단어는 안 넣고 comprise 구성하다, 아까 나왔던 constitute 구성하다, 뭐 makeup을 써도 되겠죠. makeup 뭐뭐를 구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본문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또 찾아볼게요. 이거 다 모의고사였고 이것도 모의고사고 예, 다 모의고사예요. 딱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본문 1번, 8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작년 시험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딱 그 우리 예시 4개 있었죠. 딱 그 예시 4개 부분에서만 출제를 했는데 2개는 내용 예시, 하나는 주제 영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어휘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어법으로는 이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사실 어법에서 출제할 만한 포인트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거죠. 어법으로 사실 원래 그 교과서를 가지고 어법 문제 출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법으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워크북에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대회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진도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하긴 했네요. 자, 그래서 고생들 하셨고 뭐 진도는 마무리됐는데 뭐 진도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숙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뭐 워크북을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워크북을 못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고1 애들은 제가 사실 지금 좀 많이 갈구고 있거든요. 고1 애들은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새 친구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저한테 혼나고 울고 왔어요. 2명이. 그래갖고 그랬었는데 사실 고2는 제가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뭐
니네가 뭐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워크북이나 이런 건 좀 알아서 잘 해주시고, 다만 제가 좀 권장드리는 거는 변형 문제를 풀 때는 최소 워크북을 풀고 풀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이제 워크북을 풀 때도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해석이 완벽하다. 나는 해석을 쓸 필요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나는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어법이 완벽하다. 나는 뭐 어법 마스터라서 뭐 볼 게 없다. 그럼 뭐 어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각자마다 이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워크북을 좀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검사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개수를 딱 정해갖고 변형 문제를 이제 시간 들고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았는데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완료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고이들은 씨 내가 맨날 보내주고 그지 같은 것들 수행평가 있냐 내일? 있어 없어? 끝났어요. 끝났어? 장민아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 테스트 지금 뭐뭐 마무리 안 됐냐? 부분 해석 테스트 기준으로 부분에서 다 했어요. 다 했어? 현서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이로 했어. 2장 정도 남았어? 미나는? 다 했어? 채점 포함인 거죠? 뭐야? 아니 채점은 해야지. 이 그지 같은 것들아 그것만 해갖고 뭐 어쩌라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아. 자 남은 거는 마저 마무리할게.